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종인 코로나 오미크론 KP3 때문인데요. 기침, 고열, 두통, 관절통, 목의 통증 혹은 칼칼한 느낌, 허리 상부의 통증, 폐렴, 전반적인 식욕 저하나 구역 구토 증상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기침이나 고열 증상이 없더라도 두통이나 우환이 있을 경우 감기나 독감 혹은 냉방병을 의심했는데 검사를 해보니 코로나19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KP3는 감염되었을 때의 전파력이나 중증도 증가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 4주간 코로나 입원 환자 비율이 4배로 늘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코로나를 겪었으니까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들이 있죠. 가급적 대중이 모이는 밀폐된 공간에 가지 말 것, KF94 마스크를 사용할 것, 손소독 등 개인 위생에 주의할 것, 아프면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것 등등은 제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우리 명쾌한 패밀리들이 알아서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름이라 한의원에 에어컨을 트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를 안 하고 에어컨만 트는 것이 호흡기 질환에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의원 대기실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 내내 급기 배기 시설을 작동시키면서 에어컨도 같이 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게 환풍하겠다고 문제를 놓고 에어컨 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환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스태프들도 더워서 죽겠다고 난리여서 살려고 오셨는데 더워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환풍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며칠 전에 에어컨을 정설했습니다. 전열 교환기 시설을 사용하는 또 헤파 필터까지 달려있는 제일 좋은 급배기 시설을 모든 방에다 다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명쾌한 최 원장이 밀폐된 공간은 위험하다, 시시때때로 환기하라, 영상으로는 이빠른 소리를 하더니 너네 한의원 대기실엔 창문도 없지 않느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 상황과 다른 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증 의료 서비스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상황처럼 크게 번진다면 과거처럼 병원이 버텨줄 수 있는 여력을 기대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폐렴 등 중증으로 확 악화되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의원을 내원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써주시고요. 저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원하시거나 감염 후에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서 오미크론 KP3 정보 바이아를 빨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유튜브나 블로그에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 마무리하면 오늘 영상이 너무 실망스러우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코로나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겪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반부터 제가 주장했던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되고 나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체내에 잔류하면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서 반복적으로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이 자가 면역 질환 등으로 악화되는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주 지적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초창기 특별한 데이터가 쌓여있지 않던 2020년도부터 제가 진작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제가 코로나19 말고도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후유증에 시달리는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하면서 바이러스 질환의 경향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로 B형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간경화, 간암 환자들을 많이 진료했지만 C형 간염,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 등에 노출된 환자들도 자주 진료해 왔습니다. 물론 알러지 질환을 치료하는 저보다 급성 감염에 대응하는 내과 의사들이 더 많은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을 진료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는 알러지를 치료하는 한의사이다 보니 내과 의사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질병을 관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즉,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급성기 증상은 사라졌지만 바이러스가 체내에 잔류하면서 장기적으로 신체를 서서히 망가뜨리며 또 다른 질환으로 발전되는 연결고리에 대한 데이터도 쌓을 수가 있었죠. 그렇게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던 환자들의 데이터를 근거 삼아서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비슷한 상흔을 남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는 체내에 일단 들어오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검출할 수 없는 한계 수준 이하로 떨어질지언정 100% 우리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의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지금까지도 인체에 침투하여 인체를 숙주 삼아 살아가는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치료제는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식을 제어하는 항바이러스제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전 인류의 90% 이상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었는데요. 여러 헤르페스 바이러스 중에 일부는 수두를 일으킵니다. 어린 시절에 누구나 한 번은 수두에 걸립니다. 열이 나고 간지럽고 수포가 생기고 딱지가 않다가 낫죠. 그러나 수두 증상이 다 사라졌다고 해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완전히 박멸된 것은 아닙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우리의 신경 안에 무증상으로 숨어 있으면서 평생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신경을 타고 올라와 피부에 수포를 만들며 엄청난 통증을 일으킵니다.
출산의 고통보다도 통증이 훨씬 심하다는 대상포진, 헤르페스 조스터입니다. 대상포진에 걸렸다고 할 때 우리가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지금 감염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어린 시절에 수두를 일으켰던 바이러스, 그놈의 얼굴을 바꿔 대상포진으로 다시 재활성화된 것입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B형 간염에 걸린 것을 알게 되면 평생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라고 하죠. 그렇게 항바이러스제를 장기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관해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명쾌한 알러지 치료 후에 B형 간염 항체가 생겼던 케이스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B형 간염 환자분들이 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런 케이스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는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세포에 숨어 살면서 수시로 재활성화되며 장기간에 걸쳐서 간세포를 변이시키고 결국에는 간암, 간경화를 일으킵니다. 우리나라 간암 환자의 70%가 B형 간염이 원인일 정도로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악명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내에 침투한 바이러스가 수십 년 후에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은 앱스타인바 바이러스의 감염증에서도 흔히 나타납니다. 이유 없이 점점 몸의 컨디션이 떨어집니다. 무기력하고 식욕이 없고 열이 나고 오한과 함께 인후통으로 음식을 삼키기 어렵습니다. 길어도 몇 주 내에는 증상이 대부분 회복되고 무기력증도 몇 달 정도 지나면 호전되지만 일부는 호흡곤란, 비장종대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장을 둘러싼 막, 심장 근육과 뇌, 간의 염증을 일으키는데 장기적으로는 위암과 다발성 경화증의 원인이 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자가 면역 질환이죠. 코로나19도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이런 바이러스 감염 질환의 전체를 밟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우리 몸에 들어왔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부 유전적으로 극히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코로나 감염의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인체에 침투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숙주로 삼아서 증식하며 신경계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며 뇌신경, 난소와 자궁, 말초신경, 심장 조직 등의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마치 다발성 신경염, 신경근염, 류머티스성 심근염, 류머티스 심막염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 환자들을 제가 지금도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생殖기관에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염증을 일으켜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고 극심한 브레인 포그와 말초신경의 염증 역시도 흔한 증상입니다. 극심한 통증, 저림, 이상 감각, 근무력증, 특히나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근육이 꿈틀거리며 튀거나 오그라드는 연축 반응 등도 코로나 확진 후 후유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우리의 면역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몰아내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대치하는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증상을 치료한 사례들을 치료 후기로 공개를 했었는데 서로 이웃에게만 공개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명쾌한 블로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위협적인 것이 있습니다. B형 간염이나 여타 바이러스 질환이 있는 분들이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후에 후유증을 크게 앓게 되는 케이스가 자주 보입니다. 방역당국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했었는데요. 그 중에 바이러스 감염 질환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분들에게 그 피해가 좀 더 크게 나타났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둘 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이러스 질환 간에 어떠한 시너지 반응이 나타나는 느낌이었을까라고 그런 생각이고요. 알러지 반응이 좀 더 독특해지고 강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알러지 치료 후의 반응과 코로나 백신 알러지 치료 후의 반응이 상당히 닮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명쾌한 블로그에 자주 올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후유증이 심한 분들의 경우 코로나 외의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할 때에도 코로나 후유증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양상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바이러스를 치료할 때도 명현 반응으로 코로나 감염 당시의 증상, 이를테면 심장의 조임, 호흡곤란, 자궁과 난소의 기능 저하, 생리주기의 이상 반응, 근무력, 또한 극심한 통증이나 저림, 부지불식간에 나타나는 근육 경련이나 연축 반응 등을 신체가 그대로 복귀하더란 말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바이러스 알러지를 치료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진 않고요. 그전에는 제가 바이러스 알러지 치료 후에 명현 반응으로는 자주 보지 못했던 증상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바이러스 질환끼리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며 동조하지 않나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한 환자분들이라면 반드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뿐 아니라 세균, 진균, 기생충 등의 외부 병원체나 백신 등 주사로 주입하는 항원들을 필수적으로 치료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무래도 코로나에 취약했던 분들은 그분들의 면역계 자체가 이런 종류의 외부 물질에 극히 민감한 특성을 보인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겐 바이러스, 박테리아, 패러사이트, 몰드, 인섹트, 백신 등의 바이러를 치료하실 것을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이나 백신 후유증 증상이 지금 당장 나타날 수도 있지만 마치 수도에 걸린 후 수십 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는 대상포진처럼 B형 간염이 수십 년 후 간암으로 악화되는 것처럼 아주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뜬금없는 질환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바이러스 질환들은 인간을 숙주로 삼아 잠복기를 거쳤다가 재활성돼서 질병을 악화시키는 연결고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런 전체를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십 년 후에 인류를 공격하는 질환의 모습은 현대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제 겨우 4년 내지 5년의 데이터를 모은 것뿐이라 제초로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이 나서서 미리 연구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나라가 뭘 해주기를 기대할 때마다 실망감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누구에게 기댈 것 없이 자기의 미래는 자기가 그냥 대비하고 대처하는 게 빠르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나름의 전략을 세우고 대처 방안을 제시하던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2020년 이후 코로나 혹은 백신 접종 후에 각종 증상을 치료해왔던 영시한채 원장의 나름의 중간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정보는 의학계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의학적인 치료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저에게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톡톡이나 유튜브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